남한의 좌파 정권은 인권을 탄압하고 독재로 인민들을 다스리며 일상생활마저 핍박으로 몰아넣고 있는 북한의 김과 왕조에는 침묵하면서 오늘날 한국의 번영을 가져온 이승만이나 박정희 대통령은 역사적 진실마저 왜곡하며 독재자라는 오명만을 씌워 깎아내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러면 과연 이 두 명의 대통령은 북한의 김과 왕조처럼 단순한 독재자였을까? 전 CIA 요원이었던 마이클 리 박사는 진실을 외면하는 남한의 좌파들을 나무라고 있다. 지금 한국 사태가 과거에 김영삼 때부터 시작해서 4대 대통령 동안에 대한민국이 망가질 대로 다 망가지고 빈사 상태까지 다 갔습니다. 겨우겨우 박근혜 대통령이 출범하면서 그 정부가 출범해서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나고 제 본 궤도에 올라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문재인이 나타나서 난리를 치고 지금 한국이 소란스러운데 얼마나 우리 백성들이 실망하고 시리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36년간 일본에게 시달리고 고생하다가 해방이 됐는데 이 해방이 돼서 독립을 하는데 누구의 공입니까? 상해 임시정부의 노력으로 공로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습니까? 미국이 2차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해방이 됐죠? 그래 해방이 됐다고 다 됩니까? 한국이 독립국가로 성립이 돼야 되죠. 한국이 독립국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가 상해 임시정부의 공로요, 이승만 박사의 공로요.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서 40년간 그 투쟁을 한 미국과 정부와 미국의 지성인들과 교감한 그 교감이 결실이 대한민국의 탄생입니다. 상해 임시정부는 상해 신중의 요인 반 이상의 친소 성향의 인사들이었습니다. 친소 성향 인사들. 상해 임시정부를 운영돼 돈이 없으니까 외국이나 다른 나라 정부가 재정 지원을 건이 한 건도 없는데 단 한 건이 있습니다. 소련 크렘린에서 200억 루블을 지원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200억. 그 중에 60억 불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상해 임시정부 대통령 할 때 적극 반대했습니다. 안 된다. 받지 마라. 그런데 그 60억 루블이 누가 어떤 식으로 썼는지 흐지부지 없어지는데 아직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생각할 때 이래서는 안 되겠다. 독립군이 약 3,000명 된다고 하는데 무기도 없는 독립군이 일본 같은 나라하고 어떻게 싸울 수 있겠느냐.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미국으로 떠납니다. 미국 같은 강대국을 설득해서 강대국의 힘을 빌리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간 것이 40년간 모세와 같은 40년을 미국에서 보냈습니다. 미국에 가서 이승만 박사의 그 피눈물 나는 노력을 이승만 국부론이라는 논문을 썼는데 이승만 박사가 아니었더라면 대한민국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가 건국 70주년에 정확히 70주년이죠. 70주년 다 되는데도 대한민국의 건국을 자랑스럽게 생각지 않습니까? 지구상에 200여 나라가 있는데 전부 건국기념일을 지켜요. 미국 같은 나라는 조지 워싱턴의 생일이 국경일입니다. 다른 나라 다 마찬가지야. 우리나라는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기념일을 아직도 안 지키고 있습니다. 오직 유일한 부끄러운 나라입니다. 이승만 박사는 죄인 취급을 하고 조봉암 같은 사람은 애국자 취급을 하고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요즘 보니까 우리나라 국부는 김구라고 지금 논문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속이 터져요. 속이 터져. 어쩌 김구가 우리나라 국부입니까? 김구는 기구식하고 평양에 올라가서 김일성, 김두봉이를 만나가지고 남북 합작을 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건국을 정면으로 부정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 우리나라 국부라고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멍청한 거 역대 정부가 대통령이 18명이나 지나갔는데 이런 상황을 보고 수정을 안 했습니까? 우리나라 헌법,
엉터리야, 지금 엉터리. 좋은 점도 있지만 엉터리야. 우리나라 헌법 몇 번 개헌했어요? 9번 개헌했습니다. 마지막 언제? 87년에. 우리나라 현행 헌법이 별명이 87헌법이에요. 87헌법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 건국 이념의 뿌리를 3.1운동 독립만세 정신을 개성을 했습니다. 근데 87헌법에 뭐라고 되었습니까? 우리나라 현행 헌법은 공산주의 DNA가 숨어 있습니다. 그걸 아무도 몰라요. 변호사들도 모르고 법조인계 아무도 모르고 내가 그 얘기하니까 깜짝 그게 왜 그러냐고 내가 설명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한다고 그랬죠. 4.19 민주화 정신을 개성한다고 헌법 전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의 헌법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토지 국유화로 되어 있습니다. 공산주의 헌법입니다. 이거 국가기관산업 국유화로 되어 있습니다. 공산주의 헌법입니다. 4.19는 멀쩡한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을 끌어내린 그런 비민주적인 그것을 헌법 전문에 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승만 박사를 독재자라고 하는데 12년 독재했다, 독재자다 그러는데 아직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학자들도 그렇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12년 집권하고 물러섰는데 이승만 박사가 12년 그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면은 그와 같은 카리스마와 그와 같은 경륜과 그와 같은 정신이 이승만 박사가 12년 동안 대한민국을 지키지 않았더라면 대한민국은 조기 사망 아니면 분명히 공산주의 국가로 변했습니다. 이승만 박사 12년은 독재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한 애국활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승만 박사는 대한민국 건국이님이 세 가지 큰 그림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철두철면 반공. 두 번째는 진미애교. 세 번째는 기독교 정신. 이 위대한 정신으로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습니다. 우리는 헌법 자체가 완전히 좋은 헌법이 참 많아요.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한다. 북한 땅도 대한민국 땅이요. 북한에 사는 인민은 대한민국 국민이요. 북한 정부는 우리 헌법상의 우리나라의 땅을 강탈하고 우리 민족을 억류를 잡아서 70년 동안 고생을 시켰는데 그걸 몰아낼 생각을 않고 엉뚱한 짓만 먹으니 70년 동안 우리나라 정부가 분단 관리 전략만 했습니다. 통일 전략을 안 했어요. 분단 관리 전략. 쌀 주고 돈 주고 빌어 주고 말썽 부리지만 우리 서로 말썽 부리 잘 살자. 이거였고자. 이게 말이 됩니까? 한 번도 통일 전략이나 통일 정책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고작 한다는 게 8월 15일 45년 8월 10일 광복절만 열심히 지키고 이승만 박사의 위대한 대한민국 건국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이 벌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승만 박사가는 1928년도에 쓴 논문이 공산당 당부당이라는 논문을 썼는데 거기는 공산당의 모습과 악독성, 그 독을 다 썼는데 그걸 그 당시는 미국 정부로 포함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승만 박사는 벌써 그때 알았습니다. 1989년도 고르바초프가 당대회에서 연설할 때 그라스노스 페레스트로이카 쪽에서 미국 소련도 이래서는 안 된다. 개방으로 나가야 되고 이래서 안 된다고 해가지고 91년도에 15개 공화국이 분리 독립을 하죠. 자, 민주국가로 변합니다. 고르바초프가 89년도에 그 연설했어요. 이승만 박사가 61년 전에 한 얘기를 고르바초프는 61년 후에 했습니다. 그만큼 앞서간 선지자가 이승만 박사입니다. 미국에서 아무리 수재라도 박사 학위를 마치는데 대학하고 대학원 박사 과정 하는데 9년 내지 12년이 걸립니다. 이승만 박사는 5년 동안에 이 세 과정을 다 마쳤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교, 프린스턴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 학생 기념관에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본교가 배출한 최고의 영재와 최고의 존재는 한국인 싱만 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잘 살도록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아무리 시끌고 문재인이나 노무현이나 김대중이 아무리 시끄럽게 나라를 했어도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가지고 이다 계급품을 물고 욕하죠, 욕하고. 박정희 독재자라고. 나는 강연 때마다 반박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독재자 맞아. 틀림없어. 나도 독재자라고 한때는 싫어했어.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 사리 사욕을 위해서 독재한 거 하나 없어. 그때 그분이 그런 강력한 통치를 안 했다고 하면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아.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링컨 대통령이요. 링컨 대통령. 링컨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요? 미국 역사상, 세계 역사상 가장 지독한 독재자예요. 남부 11개 주가 커먼웰스 독립 분리하려고 할 때 유니온을 지키고 미국이 두동강이 나는 걸 막기 위해서 남북전쟁이 일어나는데 85만 명의 미국 젊은이가 전사를 해. 이런 비참한 일을 링컨 대통령이. 언론사 250개를 영장 없이 법적 근거 없이 다 폐쇄해버렸어. 언론 탄압을 했습니다. 자기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은 영장 없이 3,500명을 다 체포해버렸습니다. 상권 분리국가에서 대법원장에 너희 새끼 까부르면 감옥에 집어넣어 공갈을 쳤습니다. 무시무시한 독재자였습니다. 그렇게 안 했더라고 하면은 미국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링컨 대통령은 그런 뒷얘기는 다 흙속에 묻어놓고 우리 위대한 대통령 링컨 대통령 존경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6.25 사변 직후에 우리나라 경제 수준은 아프리카, 소마리아, 시에라레온 정도의 아주 비참한 수준인데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요, 아프리카 54개국의 경제를 다 합한 것보다 우리나라 경제가 더 강합니다. 그 일을 누구냐? 박정희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강연할 때 이러냐? 우리나라 현대사에 큰 그림이 세 개가 있습니다. 이 박사에 의한 대한민국 위대한 건국이요. 두 번째는 박정희 대통령은 부국강병 나라의 건설을,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박정희 대통령이요. 세 번째 큰 그림이 뭐냐? 남북 통일인데 그 남북 통일을 하기 위해서 그 작업을 시작한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아무도 분단 관리만 열심히 했지 쌀 주고 돈 주고 제발 말썽 부리지 말라. 북한은 달래는 비율을 맞추는 전략만 했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체제를 축출하고 통일할 수 있는 전략을 한 사람이 하나인데 박근혜가 처음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가면 우리가 안 되겠다고 해서 빨갱이들이 억지를 써서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린 겁니다. 알겠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치인이나 학자나 언론이나 누구를 말해도 전부 멍청이들만 살겠다. 멍청이들. 어떻게 대한민국 같은 위대한 대한민국의 건국은 역사상 위대한 사건입니다. 왜 건국기념일을 안 지킵니까? 이승만 박사 기념관 동상 하나 없는데 김대중이 동상 2개 내고 기념관 10몇 개가 돼요. 여러분 아문법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세아 문화궁전법을 약해서 아문법이라고 그래요. 19대 국회에서 김무성이하고 유승민이가 김정일이 치력을 찬양하기 위해서 광주에다가 궁전을 짓는데 거기다가 5조 원을 정부 보조금을 대고 향후 5년간 800만 불을 향후 5년 동안 지원하도록 하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참 너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탄핵 소추를 할 때에 내가 이걸 주장하는데 많은 사람이 박수를 쳤습니다. 미국은 한미동맹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데 이승만 박사가 한미동맹을 맺을 때 어떻게 된지 알아요? 6.25 사변이 났는데 김일성이가 힘이 모자라니까 중공군이 80만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중공군이. 4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바람에 한국이 다시 밀려가지고
오상평택까지 그걸 다시 갔다가 다시 올라가기는 했지만은 그때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적진에서도 급하니까 휴전협상 들어왔어요. 제안이 들어왔는데 1951년도 공산진영에서 휴전 제안이 들어온 것을 이승만 박사가 끈질기게 반대해서 장장 2년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53년 7월 24일 휴전이 되죠. 그때까지 이승만 박사가 반대해서 그거 하는 건데. 그런데 이승만 박사는 휴전을 반대하기 때문에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승만 박사를 제거를 공작까지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숨어선 것도 아니요. 이승만 박사 쳐버리자. 이승만 박사가 끝까지 고개를 안 숙이고 버텼습니다. 우리 국민이 한 사람 남을 두니까 우리는 북진 통일하겠습니다. 휴전 반대하면 안 합니다. 그러나 휴전을 반대하는 걸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 끈질기게 설득해도 안 들으니까 이승만 박사가 미국의 코를 꺾기 위해서 비상한 수를 씁니다. 반공 포로 석방 얼마나 나 이제 뉴욕에 오니까 LA 오니까 진짜 마음이 들어.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세상을 잘 알고 계시냐. 반공 포로 석방을 주장한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미군과 유엔군 몰락에 이승만 박사가 원용덕 헌병사령관에게 유엔군과 미군의 포로 수용소 경비병을 공격하라. 어떻게 공격합니까? 이게 고춧가루를 양쪽 주머니에다 넣고 가라. 고춧가루를 뿌려라고. 그러니까 슬슬 이제 국군이야, 우군이지, 우군. 우군이니까 경계심이 있을 수 없죠. 갑자기 이제 대화 들어가고 뭐 굿모닝도 할 수 있고 아스도 할 수 있고 가짜니까 가자마자 경비 눈에다 고춧가루를 딱 뿌려버렸어요. 뿌려버리고 막 정신없을 때 무기 뺏고서 방공포로를 몇만 명을 탈출을 시켰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 유엔 참전국이 난리를 나고 미국 정부가 난리를 났습니다. 난리가 되면 트루먼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후기에 물렸습니다. 이승만 박사 저걸 내가 처단을 했어야 되는데 난리가 났다 이게. 그때에 또 하나님이 작용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미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 교회가 이승만 지지 성명을 발표합니다. 이승만 대통령 지지 성명을 발표합니다. 그때 뭐라고 했느냐. 우리는 미국과 한국과 참전국은 공산주의가 싫어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공산주의가 싫다고 발버둥 치는 포로들을 공산진영으로 다시 돌려보내요? 이거 인간이 할 수 있는 짓이 아니야. 난 대한민국 백성을 사랑하는 대통령으로서 나는 방공포로 석방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이런 글을 발표해요. 발표니까 미국 학계에서 이승만 박사는 위대한 정치가라는 걸 또 발표를 합니다. 학계에서. 처음에는 기독교에서, 두 번째는 학계에서 이승만 박사 위대한 정치가라고 또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겁을 보고요. 야, 내가 입장이 좀 아주 애매하고 무섭게 됐다. 큰일 났다. 수습해야 되겠다. 어떻게 되느냐. 참모들을 시켜서 이 박사가 제안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빨리 마무리를 쳐라. 해가지고 7월 27일 날 휴전이 됐는데 10월 1일부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변형태 외무장관이 워싱턴에 가서 거기 사인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한국같이 아프리카에 못 사는 나라 수준의 한국 같은 빈약한 나라 약소국가가 미국 같은 그런 강대국이 어떻게 상호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방위조약을 체결합니까? 이것은 이승만 박사의 카리스마와 개인적인 인간적 비중이 미국과 같은 국력과 대등한 역할을 했다는 말이 됩니다. 그때 미국이 그걸 체결할 때는 단순히 한 게 아니에요.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먼 안목을, 비둘기 눈을 보고 세상을 보는 겁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성립이 됐는데 84년 11월 18일로 거기 발효가 되죠. 그런데 그 덕분에 우리나라는
공산당한테 시달림을 받으면서도 이마만큼 훌륭한 경제 건설을 했고 국가 건설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덕분이냐? 이 박사 덕분입니다. 53년도 휴전이 되고 54년도 8월 28일 날 이승만 박사가 미국 의회에 가서 상하원 합동 회의장석에서 연설을 합니다. 연설을 하는데 국회의원, 정치인, 군인, 민간인, 뭐 언론이 할 것이 입초의 여지에 모여드는데 국회의원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자리 다 차. 국회의원이 내가 국회의원이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하니까 경비원이요. 그러니까 일찍 오셨어야 되죠. 거기서 40분간 연설을 하는데 무려 33번의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기립박수를. 제일 처음에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이 박사가. 우리나라를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미국이 감당을 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특별히 감사를 드려야 할 분들이 따로 있습니다. 누구니까? 사랑하는 딸과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의 한국전선에 보내준 모든 미국의 어머니들에게 감사합니다. 다음으로써 이것이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예요. 이것이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예요. 문재인이가 100번을 다 지랄해도 안 돼. 대한민국은 미국이 지키는 나라가 됩니다. 이런 이 박사를 지금 대한민국 아직도 죽이고 있습니다. 국부로 인정을 안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북한하고 잘 해볼서 저거 철처지 원세 다 잡아 죽여야 되는데 북한을 살려둘 수 있느냐? 그렇지만은 역사라는 건 그게 아니에요. 2차 전쟁 때 소련하고 미국은 뭡니까? 원수지간이죠. 원수지간이죠. 2차 전쟁 때는 동맹국이 돼버렸어요. 독일하고 일본은 미국 적국입니까? 동맹국입니까? 적국이죠. 전쟁이 끝나니까 독일하고 미국의 동맹국이 되죠. 시대적 여건에 따라서 어느 것이 국익에 더 부합되느냐, 그걸 고려하는 것이 국제전략입니다. 국제전략. 그래서 나는 강연할 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당신들은 서울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지만 이 마이클 리는 미국 와싱턴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본다. 이렇게 강연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을 미국이 지금 키워주고 있는데 미국이 필요한 만큼만 키워줍니다. 더 키워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일본은 진주만 폭격의 원죄가 있어요. 진주만 폭격의 원죄. 그래서 일본을 키워주되 미국이 필요한 만큼만 키워주는데 일본과 지구상의 여러 나라 중 여러 동맹과 우방 국가가 있지만 미국하고 군사 동맹을 맺은 나라는 단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군사 동맹,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어요. 일본은 매 10년마다 그 동맹 문서를 갱신합니다. 다시 씁니다. 일본이 수특에 부르면은 그거 수정할 수 있고 일본이 정 못되게 그러면 폐기할 수도 있어요. 매 10년마다 다시 써야 돼요. 조명을 그냥 연장할 수도 있고 10년 단위로 연장해요. 이승만 박사가 미국하고 체결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시한부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계속 존재합니다. 그걸 왜 그러냐? 중국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의 문제입니다. 한반도가 대륙 세력에 붙게 되면은 일본의 미국의 극동 전략이 최전선이 일본이 됩니다. 일본은 참 두 다리 뻗고 잠잘 날 없습니다. 항상 걱정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베가 미국에 가서 온갖 아양을 다 떨어가면서 트럼프 비율을 다 맞춰가면서 고개를 곱슬고 하는 이유는 10년마다 동맹 서약을 다시 개정하는 약점, 거기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일본이 미국의 극동 전략의 최전선이 안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일본도 한국이 통일돼서 통일 한국이 되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우리 국민이 잘나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승만 박사가 미국과의 40년간 이루어놓은 교감, 대단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가시죠? 교회. 구약성경 있습니까? 구약성경을 보면요, 여러 군데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지긋지긋 하나님을 배신하고 아세라성 목상을 신고 바알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해도 다만 멸종시키고 싶지만 해도 뭐라고 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내가 다윗을 생각하사 너희들을 용서해 주마 그랬거든요. 내가 다윗을 생각해서 너희들을 용서해 주마 그랬어요. 구약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미국의 정부가 이승만 박사, 자기들이 배려하고 가르치고 학위를 준 이승만 박사의 애국 열정을 생각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잘못했지만 용서해 주마, 앞으로는 잘해봐라, 그겁니다.